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 방송을 실시간을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끄고 녹음 방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장 어땠냐면요. 일단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지금 혼조세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그 주가의 흐름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 자,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딱 크게 두 가지죠. 연준의 그런 긴축,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건 뭐냐면 이제 홈디포,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JP모건 체이스, 그 은행주죠. 그쪽이 약간 조금 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개 섹터 중에 7개 섹터가 지금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 많이 올랐던 게 에너지였다. 그 다음에 파이낸셜 쪽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락의 가장 큰 그 선두는 테크 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보면요. 지금 S&P 500, 여기 조금 내려갔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 대신 이제 다우존스가 살짝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은 기름값이 살짝 올라서 배럴당 97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장중 흐름을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좀 장 초반에는 약간 반등을, 상승을 좀 보였죠. 나스닥은 뭐 물론 장 초반에 좀 빠지긴 했으나, 어쨌든 약간 좀 혼조세였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핑비즈 앱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약간 기술주들 이쪽 부분이 지금 많이 내려갔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버 로데오인가? 뭐 그거 했었는데도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빨간색이 엔비디아 빠졌다. 그 다음에 뭐 AMD, 그 다음에 뭐 퀄컴 이런 쪽 많이 빠졌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가장 강했던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홈디포가 약간 많은 짙은 초록색, 그 다음에 에너지, 오일, 가스 쪽이 많이 초록색이네요. 그 다음에 파이낸셜 쪽에 뭐 JP 모건, 그 다음에 뭐 뱅크 오브 뭘까요? 모르겠네. 아무튼 요쪽 뱅크 쪽이 좀 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헬스케어는 그냥 약간 뭐 중간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마 2023년으로 연기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가 2023년도에 사이버 트럭을 내놓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요, 기가 텍사스 팩토리에서, 이번에 이제 기가 텍사스 팩토리에서 이제 그 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프닝 파티에서. 아마 동영상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요. 그러면서 사이버 트럭이 원래는 2021년도에 출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2022년으로 미루어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2023년까지 미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테슬라 유튜버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그 일렉트로캠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이 좀 나와야 될 때가 됐다. 왜냐하면 리비안에서 이제 뭐 트럭을 이제 좀 생산을 좀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좀 경쟁을 조금만 그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테슬라도 빨리 서둘러서 트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사이버 트럭도 빨리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이버 트럭에 지금 이 딜레이가 되는 것은 지금 뭐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버 트럭은 기가 팩토리에서 이제 생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얼마 전에 찍힌 이 베일에 쌓인 요 그 트럭들이 이제 기사로 나온 거죠. 테슬라 라티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나왔는데, 이 사이버 로데오에 약간 이제 이런 자동차, 혹시 뭐 새로운 자동차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기가 텍사스 안에 있는 공장을 어떤 분이 이제 촬영을 하신 거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미지 taken by drone operator죠. 그러니까 드론을 조종해서 뭐 이런 테슬라 공장을 매일매일 그렇게 거의 뭐 nearly every day 이렇게 관찰을 하는 텍티마이어?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게 2대의 사이버 트럭, 그 다음에 로드스터,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한 unusual shape의 자동차가 보였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자, 오늘 그 기술주가 많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세미컨덕터, 반도체 관련 쪽이 많이 이제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트러스트에서 어떤 증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왜 엔비디아와 AMD가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좀 이유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AMD,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지금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반도체 업체에서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왜냐면 그 트러스트라는 그런 인베스트 펌 투자 회사에서 이 슬래시 했대요. 타겟 프라이스를 밑으로 다 깎아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좀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더 컷.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 칩을 주문하는 그런 그 주문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증거를 찾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갑작스러운 네거티브 시프트가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이제 반도체 칩 주문량이 감소하는 걸 발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보면요, 빨간색 먼저 층위를 볼게요. 일단은 그 어떤 회사,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에서 단순히 그 재고량을 좀 조절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때문에 반도체 칩 주문이 줄어들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약간 조금 이제 뭐랄까요? 아직 수요는 강하지만 일시적으로 약간 그런 주문을 하는 거를 멈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칩 오더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안드로이드 폰 관련된 그런 칩을 30%가량 주문을 이제 줄였죠. 그러면서 그것도 약간 좀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일단 애널리스트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엔비디아의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298로 내렸다. 그 다음에 AMD는 $111, 그 다음에 인텔을 $49로 내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애널리스트가 예상하기를 아마 이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의 퍼스트 쿼터의 분기 보고는 굉장히 좀 강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얘기하는 두 번째 가이던스, 세컨 쿼터의 가이던스는 약간 좀 약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2022년도 하반기 혹은 2023년도 초에 이렇게 실적이 좀 떨어지고 가이던스가 떨어지는 게 아마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경고를 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저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 임팩트 레벨 4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요거에 대해서 살짝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약간 PATO라는 약간 뭐랄까요? 클라우드 업계 혹은 클라우드를 지켜주는 그런 보안 업체가 얼마나 효과 있게 그런 외부의 침입을 막는지 약간 좀 인증을 받는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레벨 4 인증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의 팔콘 사이버 시큐리티 플랫폼이 약간 좀 정부 부처에 쓰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어제 오늘 많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레벨 5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요, 일단 이 임팩트 레벨이 2, 4, 5, 6 이렇게 좀 있습니다. 3은 왜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1도 왜 없는지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요거를 보면요,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받은 레벨 4가 뭐냐면요, 요건 넌 내셔널 시큐리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국방에 약간 좀 보안 관련된 쪽은 아직까지는 쓰일 수 없는 약간 민간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보안 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벨 5가 되면요, 내셔널 시큐리티 시스템에 이제 그때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6이 되면 얘가 약간 탑 시크릿이라고 하는 국가 기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바로 레벨 6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걸 받은 또 다른 기업들이 없었을까라고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미 이제 서비스 나우 같은 회사는 이미 지금 임팩트 레벨 5를 받았어요. 시큐어 했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레벨 5를 이미 받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련돼서 좀 찾아봤는데, 요 페드램프라는 곳에서 일단 이런 회사들의 그런 보안 등급을 일단 정해주는,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주는 바로 회사가 요 페드램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봤더니 지금 이미 이제 받았던 곳을 이제 쭉 이제 나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에센처, 아마존, 코러스, IBM, 맥어피, 그 다음에 좀 보이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세일즈포스, 그 다음에 또 내려보면 서비스 나우까지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고, GS케일러까지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약간 그래도 그나마 얘네들이 좀 높은 등급의 그런 IP 레벨, 임팩트 레벨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레벨 4를 받았다고 해서 얘네들이 막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엄청 좋은 기업이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얘네들은 이제 레벨 4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단기간에 약간 좀 뭐 관심이 있어서 주가가 오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주의해야 한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기사가 뭐냐면요. 자, 블럭과 테슬라, 블럭스트림이라는 데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마이닝 하는데 솔라 파워를 이용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요거 텍사스에서 하죠. 기사를 좀 볼게요. 자, 블럭과 블럭스트림이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뭐를 시작하냐면요. 솔라 앤 배터리 파워드 비트코인, 그러니까 솔라와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을 한다. 어디서? 텍사스에서 한다. 그런데 텍사스에 있는 그런 그 솔라 태양열과 그다음에 저장 시설을 이용한 그 테슬라의 기술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마이닝을 한다, 비트코인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요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마이애미에서 이제 열렸는데요. 2022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 블럭스트림의 CEO인 애덤 백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지금 전기가 우리가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채굴하는데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약간 뭐 ESG 뭐 자연 환경 파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슈가 좀 있었죠. 하지만 요런 거를 계기로 이제 비트코인 아니면 암호화폐 채굴이 굉장히 100% 그 재생 에너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채굴이 그 제로 에미션의 그런 거를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을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이렇게 이런 이슈를 다 해소하고 앞으로 미래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 지금 발언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마지막 기사일 겁니다. 자, 소파이에서요, 새로운 ETF를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웹 3.0 기반으로 하는 ETF를 출시를 한다라고 이제 새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파이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죠. 어디에 웹 3.0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ETF를 이제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US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겠죠. 거기서 이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소파이가 이제 ETF를 만드는데 그 ETF는 40개 정도의 주식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요게 그 주식이 이제 바뀌는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 ETF는 어떤 거로 이제 구성이 될 거냐면 약간 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주식일 텐데 그 어떤 거냐면 자 봅시다. 데이터, 그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다음에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리고 NFT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의 그런 걸로 40개가 구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거래소에 올라온 이런 그 증권거래위원회에 올라온 자료를 봤더니 이제 어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정확하게 이제 확정된 자료는 아니고 maybe change,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소파이 웹 3 ETF라는 이제 글이 올라왔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 ETF의 내용은 뭐 소파이 웹 3.3 ETF라는 이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 토르스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이 ETF에 대해서 이제 권고를 하고 뭐 권고 그런 걸 하고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없나요? 잠깐만요. 없다고? 여기에 빼먹었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이 소파이 3.0에 들어가는 회사가 방금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토큰 이런 회사들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여기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 이제 고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도 들어갈 수 있다. 사우스코리아가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 중국에 있는 중국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은 제외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요것도 좀 미래에 뭐 바뀔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요런 정도로 이제 소파이에서 ETF를 출시를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ETF를 출시를 함으로써 소파이에 약간 조금 더 고객들의 자금이 들어오면 약간 소파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뭐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즐거운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